자, 듣기 2, 3부분 또 공부해 볼게요. 주제 한번 살펴볼까요? 주제는 여기는 어디야? 무엇을 잡는 문제죠? 이번에는 장소 문제 잡는 방법이에요. 그쵸? 우리가 앞에서 5일차에서는요, 인물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이번 6일차에서는요, 장소 관련해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장소 문제 잡아볼게요. HSK 4급 듣기 문제에서는요, 사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회사 혹은 뭐 호텔, 식당, 공항 등 이렇게 어떤 특정 장소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사실 장소 문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오냐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꼭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같이 볼게요. 일단 우리가 녹음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무엇이죠? 제시되어 있는 4개의 보기항이죠. 그 4개의 보기를 딱 봤더니 모두 다 장소 어휘예요. 예문 볼까요? A. 超市 슈퍼마켓, 지금 4급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장소 어휘 중에 하나고요. B. 动物园 동물원, 机场 공항 역시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그다음 高速公路 고속도로. 4개 보기항을 딱 봤더니 다 뭐죠? 모두 장소 어휘예요. 그쵸? 그러면 딱 녹음을 듣고요. 어떻게든 들리는 어휘가 있을 거예요. 4개 중에 하나가. 들리는 어휘가 거의 그대로 정답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는 것. 듣기 같은 경우는요. 녹음에서 들리는 그 어휘가 그대로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그거는 언급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녹음을 굉장히 잘 드러내는 것. 단 한 어휘라도 놓치지 않고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볼게요. 사실 녹음에서 그대로 정답이 될 만한 장소 어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가끔은 유추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렵게 출제가 됐다면 어떻게 출제가 됐을지 한번 예문을 한번 볼까요? 녹음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我要坐飞机. 다시요. 我要坐飞机. 뭐라고 하죠? 나 비행기 타려고 합니다. 라고 녹음해서 들렸어요. 그러면 이곳은 지금 어디일 가능성 크죠? 정답은机场, 공항일 가능성 크죠. 이렇게 비행기라는 어휘를 가지고 우리는 이곳은 지금 공항이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한번 떠들어 볼까요? 밑에 예문도 한번 볼게요. 보니까 A가 我没带现金 뭐라 그러죠? 나 현진 현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대요.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하죠? 这里没有刷卡机吗? 뭐라고 하죠? 이곳에 没有 없니? 刷卡机 카드, 기계 없나? 지금 현금, 카드기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딱 봐도 이곳은 샹디엔, 상점이거나 혹은 무언가 사고 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하고 이런 느낌의 차오슈, 슈퍼마켓이나 이런 종류의 장소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크구나라는 거 우리가 추측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사실 녹음에서 그대로 장소 어휘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유추하는 느낌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교재에는요. 그 어휘에 관련된 또 관련 어휘들이 같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딱 정리해놨어요. 반드시 꼭 공부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우리 그러면요. 한번 뒤에서 시험에 나왔던 장소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제 1번 한번 같이 볼게요. 짧은 대화 유형이죠? 보기 4개 미리 확인할게요. A, B, C, D 한번 볼까요? A. 인항, 은행. B.邮局, 우체국. C. 火车上, 기차. D. 公共汽车站, 버스 정류장. 4개 어휘를 딱 봤더니 4개 어휘가 다 어떤 느낌이에요? 바로 장소죠. 그쵸? 아마 녹음을 들으시면서 어떻게든 관련 어휘 혹은 직접적으로 어휘가 노출될 거예요. 한번 녹음 들어볼게요. 例题1 52路和407路都能到我这儿，你看看有没有这2趟车。52路来了，我先挂了，一会儿见。问：男的现在最可能在哪儿？ 녹음 들으셨죠? 아마 2번 문제에서는요. 사실 정답이 될 만한 장소 어휘가 그대로 노출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요. 유추하고 그거를 꺼내내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 남자가 말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중요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읽어볼까요? 52루 52번
和 그리고 407로 407번 또 모두 能到我这儿 내 쪽으로 오나? 你看看 너가 좀 봐봐. 有没有这辆堂车 이 두 차가 있는지 좀 봐줄래? 하고 있죠. 지금 사실상 ABCD에 제시되어 있는 장소가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남자 맨 앞부분에요. 52번 그리고 407번 52로和 407루라고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숫자가 있고 뒤에 루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버스를 표현하는, 즉 버스 번호를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버스라는 어휘가 직접적으로 전달되진 않았지만 녹음에서 우리가 52로和 407로 이 표현을 보고 아, 지금 이거 버스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으셔야 돼요. 시험에 요즘에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잡고 가시면 돼요. 여태까지 모르셔도 상관없었어요. 그쵸?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곳 지금 어디일까요? 바로 D. 公共汽车站 버스 정류장일 가능성이 클 거예요. 왜요? 52루 407루 버스를 지금 버스 번호를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쵸? 정답은 뭐예요? D가 정답이고요. 긴 대화 유형이에요. 한번 긴 대화 유형에서도 어떻게 장소 문제가 출제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A, B, C, D 모두 역시 보기양 보니까 장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린주지아, 이웃집, 이위엔, 병원, 超市, 슈퍼마켓 지금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장소 어휘고요. 药店, 약국 됐죠? 한번 녹음 들어볼게요. 例题2，带200块钱够了吧？不用带现金，我拿信用卡了。好，那咱们快点走吧，超市要关门了。等一下，我拿个购物袋。问，他们要去哪儿？ 녹음 들어보셨죠? 그쵸? 긴 대화문이라서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그쵸? 많이 들어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중간쯤에 보시면요. 4개 장소 어휘가 그대로 노출된 어휘가 있었어요. 바로 무엇이죠? 超市, 슈퍼마켓, 4급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장소 어휘라고도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그대로 노출이 됐네요. 정답은 뭐일 가능성 커요? C, 超市. 여기 지금 슈퍼마켓인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남자가 带200块钱够了吧? 200위안 챙기면 够了. 충분할까? 여자가 不用带现金. 现金, 현금 가지고 올 필요 없어. 我拿信用卡了. 나 카드 들고 갈 거야. 그 남자가 好, 좋대요. 그러면서 남자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超市, 슈퍼마켓이 要关门了. 곧 关门 뜻이 뭐죠? 관, 닫다죠. 문. 곧 문 닫을 것 같아. 곧 닫을 거야. 빨리 가자라고 하고 있네요. 그쵸? 질문에서 他们要去哪儿? 그들은 어디 가려고 합니까? 라고 하고 있어요. 그쵸? 장소 문제고 그대로 어휘가 노출될 가능성 크죠? 정답은 바로 超市. 그들은요. 현금, 신용카드 이렇게 들고서는 超市, 슈퍼마켓을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장소 어휘가 그대로 언급됐고요. 超市, 슈퍼마켓은 4급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장소 어휘예요. 정답은 뭐예요? C. 실전 PT 문제 볼게요. 지금 문제들 다 보니까 싹 훑어봤더니 4개 보기가 다 어떤 어휘로 이루어져 있죠? 모두 장소 어휘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쵸? 지금 어떤 문제일 가능성 커요? 장소 어휘, 즉 장소를 묻는 문제일 가능성 크고요. 여러분은 녹음을 들으시면서요. 어떻게든 직접적으로 그대로 아마 언급되고 있는 장소 어휘가 있을 거예요. 그 어휘가 대부분 정답일 가능성 크고요. 살짝 유추하는 문제가 나왔으면요. 여러분 유추해서 관련 장소를 또 뽑아내셔야 돼요. 교재에 장소 빈출 어휘 그대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학습 6일차 독해 2부분 공부해 볼게요. 우리 독해 2부분 유형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바로 A, B, C 짧은 3문장을 하나의 완벽한 문장으로 배열하는 거죠. 순서 배열하는 게 바로 독해 2부분이었어요. 우리가 학습 5일차 처음 독해 1, 2부분 공부했을 때는요. 어떤 게 주제였죠?
바로 첫 문장을 찾는 게 주제였어요. 그쵸? 첫 문장 찾는 방법이 무엇이 있었죠? 바로 사람의 이름 혹은 주제가 이게 그대로 노출된다든지 주어 성분이 이제 첫 문장에 참 잘 온다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은요, 첫 문장도 첫 문장이지만 첫 문장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첫 문장이 좀 헷갈릴 때 조금 더 첫 문장에 또 잘 나오는 표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그런 첫 문장에 나오는 기본 표현 말고도요, 디테일하게 중요하게도 첫 문장으로 잘 오는 표현들을 한번 학습 6일차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볼게요. 주어 말고도요, 시간사 첫 문장이 굉장히 잘 나와요. 볼까요? 去年我们 작년에 우리들은 这几天 요 며칠 이게 다 시간 표현이죠? 또 这次暑假 이번 여름방학 그리고 礼拜天晚上 일요일 저녁, 礼拜天 이런 표현 지금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굉장히 회화체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요. 구어체에서 많이 보이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일요일 하면은 星期天이라는 표현으로 알고 있지만 礼拜天이라고도 표현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볼까요? 我们什么什么的时候 뭐뭐뭐的时候뭐뭐 할 때 이런 표현들 있죠? 시간의 느낌들 첫 문장에 굉장히 잘 온다는 거. 그리고 또 첫 문장에 잘 오는 표현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지금 시험에 계속 잘 나오는 첫 문장의 표현들이거든요. 在我的印象中 나의 인상 중에는 즉 나의 기억 속에는 내 기억에는 调查发现 조사해서 발견하기를 随着什么什么的发展 뭐뭐의 발전에 따라서 이 안에 이제 手机가 들어가면요. 随着手机的发展 핸드폰의 발전에 따라서 혹은 뭐 교통, 인터넷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지금 굉장히 잘 나오는 첫 문장에 잘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꼭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我觉得 내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对我来说 나에게 있어서 나에 대해 말하자면 我 대신에 对中国人来说 하면요. 중국인에 있어서 중국인에 대해 말하자면 이런 표현들 첫 문장에 참 잘 오는 표현들이거든요. 꼭 체크해 주셔야지만 여러분 시험장 가셨을 때 빠르게 첫 문장을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첫 문장이 우리가 찾아내는데요. A, B, C 요 짧은 문장 한번 3개 다 같이 볼게요. 보니까 B 볼게요. 파라는 주어도 있고 밍티엔 시간 있어요. 그래서 B가 첫 문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C 볼게요. 찐티엔이라는 문장이 또 있죠, 지금. 그쵸? 찐티엔도 시간이잖아요. B도 시간의 느낌이고 C도 시간의 느낌이 있어요. 그럼 둘 다 첫 문장이 올 가능성 크죠? 이렇게 첫 문장의 표현이 하나로 딱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2개 정도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때는요. B와 C 해석을 해보셔서 어떤 게 첫 문장으로 언급이 될 건지를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사실 이렇게 첫 문장이 헷갈리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면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첫 문장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2개 이상 보일 때는요. 의미를 여러분이 따져줘야 된다는 거 밑에서 설명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여러분이 첫 문장을 이렇게 좀 더 정확한 첫 문장을 찾아내는 방법을 한번 밑에서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 첫 문장에 오지 않는 표현들도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뒤에서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那时 그때 이런 느낌. 단 그러나 첫 문장 못 오죠? 그것이 뭔데요? 내 핸드폰이에요? 내 머리끈이에요? 내 안경이에요? 무엇인지 모르죠? 그것이 무엇인지 앞에서 미리 언급이 됐었어야지 다음에서 그것은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표현 첫 문장에 못 온다는 거 디테일하게 뒤에서는 공부해 볼 거예요. 시험에 나왔던 예제 문제 같이 볼게요. A, B, C 빠르게 첫 문장 잡아볼게요. 첫 문장은 당연히 A죠. 왜요? 我们 주어도 있고요. 出门的时候 뭐뭐的时候 뭐뭐 할 때 시간의 표현, 약간 시간적 느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아마 A가 첫 문장이 될 가능성 크네요. 그러면 정답은 A, B, C 혹은 A, C, B가 될 가능성 클 거예요. 그쵸? 한번 해석해 볼게요. A. 우리가 出门的时候 외출했을 때요. 天气 날씨가 还很好 굉장히 좋았대요. 그 다음 B 해석해 볼까요? 并且 게다가 越下越大 샤 내려가다죠? 내릴수록 점점 딱 뭔가 커진다? 一点 조금 停的意思 停 멈추다죠?
딩더 이스 멈출 뜻, 즉 멈출 기미가 메이어 없다. A에서 B로 넘어가니까 의미가 너무 이상해지지 않아요? 그쵸? 해석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외출했을 때 날씨가 너무 좋았어. 게다가 내릴수록 커서 조금 더 멈출 의미가 없어. 지금 A에서 B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이상해요. 그쵸? 그러면 A 다음에 B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정답은 뭐예요? 굳이 C를 해석하지 않아도 우리는 정답을 A, C, B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쵸? 문제 푸는 요령 중에 하나예요. 바로 첫 문장이 A라고 잡았어요. 그랬을 때 B를 해석해보는데 A에서 B로 넘어가는 의미가 너무 이상해요. 그럼 A 다음에 B가 아니란 소리잖아요. 그쵸? 그럼 정답은 A, C, B겠죠. 그쵸? 이렇게 문제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거. 우리는 C를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정답은 A, C, B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C 해석해볼게요. 没想到 생각지도 못했대요. 半路上 길에서突然 갑자기 下雨 비가 내릴 거라는 것을. 해석 전체적으로 해볼까요? 우리가 외출했을 때는 날씨가 너무 좋았어.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길에서 갑자기 비가 내렸어. 근데 게다가 비가 내릴수록 점점 심해져. 조금 더 비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여. 정답은 A, C, B. 이제 2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A, B, C 보니까 첫 문장이 못 오는 거 보이죠? 바로 무엇이죠? 그것이 무엇인데요? 첫 문장이 아니죠. 앞문장에서 언급이 됐었어야 됐기 때문에요. B는 첫 문장은 될 수 없다는 거. 그쵸? 타가 무엇인지 앞에서 언급을 해줬었어야 된다는 거. 바로 그 놈이 더 앞에 와야 된다는 거. 첫 문장은요. 随着什么什么的发展 첫 문장 잘 나오는 표현 있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A. 随着 뭐뭐에 따라서互联网 인터넷의 发展 발전에 따라서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서 뭐가 어떻게 됐어요? C. 网上购物 인터넷 쇼핑은 变得 변했죠. 越来越普遍 점점 보편화돼 간다. 나와야겠네요. 그쵸?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쇼핑이 점점 보편화 돼가고 있대요. B. 그것은 이미 成为了 되었대요. 뭐가 되었어요? 人们生活中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不可缺少 적어서는 안 되는, 즉 없어서는 안 될 이 부분,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B에서 말하는 타, 그것이 바로 가리키고 있는 게 무엇이죠? 网上购物 인터넷 쇼핑을 말하는 거죠. 그쵸? 정답은요. A, C, B네요. 해석해볼게요.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서 첫 문장에 잘 오는 표현. 그래서 A가 첫 문장.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서 어떻게 됐죠? 인터넷 쇼핑이 점점 보편화돼 가고 있어요. 즉, 이 인터넷 쇼핑은 사람들 생활 속에서 점점 없어서는 안 될 큰 부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은 A, C, B가 되겠네요. 실전 PT 볼게요. 시험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들이고요. 첫 문장만 빨리 한번 빠르게 뽑아볼까요? 문제 1번. 딱 봐도 첫 문장은 夏天的晚上 시간 표현, 我, 주어 표현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쵸? 여름의 밤, 즉 여름밤, 나는 시완 좋아해. 이런 것들을 이러면서 우리가 문제 1번은 A가 첫 문장이라는 걸 빠르게 뽑아낼 수 있었고요. 문제 2번도 볼게요. 2번 보니까 바로 这几天, 요 며칠 하면서 시간 표현이고요. 植物园이 어디죠? 식물원이죠. 아마 이 문장은요. 식물원에서 뭔가 벌어지는 일, 식물원에 관련된 문장일 가능성 커요. 주제잖아요. 그쵸? 요 며칠 식물원에서는 첫 문장에 잘 오는 표현이 다 들어가 있는 B가 첫 문장이 될 것 같고요. 또 한번 넘겨볼까요? 문제 4번 볼게요. 对于中国人来说 있죠. 중국인에 대하여 말하자면, 즉 중국인에게 있어서는 첫 문장으로 잘 나오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이 첫 문장에 잘 나오는 표현만 체크하게 되면 조금 더 문장을 수월하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첫 문장에 나오는 표현이 어떤 것들인지 반드시 꼭 체크하고 계속 공부해 나가볼게요. 학습 6일차 쓰기 1, 2부분 이번에는 是더 강조 구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사실 강조 구문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독특한 어법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하고 어떻게 쓰면 좋을지, 어떻게 시험에 나왔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워해야 하는 어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이 슈더 강조 구문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슈더 강조 구문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사실 강조 구문은요, 무엇인가를 그냥 정말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즉, 말의 뉘앙스를 조금 더 살려주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싶을 때 슈더 강조 구문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험에서 정말로 매번 빠지지 않고 꼭 출제되고 있는 어법이기 때문에요. 어떤 표현인지 살펴보시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슈더 강조 구문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문장에 강조를 해서 강조성을 좀 넣고 싶다. 그럼 무엇을 사용한다? 슈더라는 강조 구문을 사용해서 만들면 된다라는 것. 그러면 슈더 강조 구문의 형식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HSK 4급에서는요. 슈더 강조 구문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는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슈더 강조 구문은 한번 같이 볼게요. 슈더 강조 구문이라는 것은요.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요.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을요. 슈와 더 사이에 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볼게요. 슈더 강조 구문의 기본 순서거든요. 바로 주어 바로 뒤에 슈가 와야 되고요. 더는 기본적으로 문장 끝에 와요. 그래서 주어 뒤에 슈, 문장 끝에 더,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강조할 만한 것들이 온다는 거. 강조할 것들이 시간이든 장소든 방법이든 어떤 행동이든 그런 게 오고 뒤에서 이게 동사 너로 끝난다는 거. 이게 바로 슈더 강조 구문의 기본 틀이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문장 볼게요. 我是昨天早上到的. 슈가 주어 뒤에 있고 더가 문장 끝에 있죠? 지금 나는 언제 도착했대요? 어제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하는 어제 아침 시간을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 문장도 볼게요. 你是从哪儿来的? 是的, 위치 보이시죠? 是的 강조 구문이고요. 너는 어디에서 왔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장소를 강조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당연히 부정형은 어떻게 쓰일까요? 똑같은 구조지만 슈 앞에 뿌를 넣으면 이제 내가 부정적으로 강조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조하면서 난 아니야 라는 느낌으로 주는 거예요. 예문 볼게요. 我不是坐飞机来的. 뭐래요? 나 비행기 타고 왔어가 아니라요. 나 비행기 타고 온 거 아니야. 몇 번 얘기해. 나 배 타고 왔다니까. 나 비행기 타고 온 거 아니야. 라고 나는 비행기 타고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슈더 강조 구문이라는 것은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슈더 사이에 넣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슈더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슈는 주어 뒤, 더는 문장 끝. 강조할 만한 것은 그 사이에 순서대로 다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시험에서는 대부분 99.9% 긍정형이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긍정형을 좀 더 유의 깊게 살펴주셔야 되고요. 제가 시험에서 슈더 강조 구문이 나왔을 때 쉽게 푸는 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우리는 시험에 적용이 잘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사실 슈더 강조 구문은 시험에서 매번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제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어법이거든요. 만약에 어순 배열 문제에서 슈도 있고 더가 있다 그러면 그냥 99%예요. 90%도 아니에요. 99%는 이거 슈더 강조 구문이야 라고 접근을 하세요. 99%는 다 정말 슈더 강조 구문으로 나올 거예요. 다만 1%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러문. 어떤 느낌이요? 예문 첫 번째 거 볼게요. 他是我的汉语老师. 이거 슈더 강조 구문이에요? 더가 맨 끝에 있어요? 아니죠.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슈가 정말 수러고 더가 문장을 이어주는 표현이죠. 그쵸? 그래서 그는 나의 중국어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장이잖아요. 그쵸? 시험에서 슈와 더가 있다면 1%만이 이런 표현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나머지 99%는 다 슈더 강조 구문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어휘 배열 문제에서 슈와 더가 있다. 그럼 무조건 뭐다? 이거 슈더 강조 구문이야. 맨 앞에 주어 놓고 주어 바로 뒤에 슈 두고요. 더는 어디요? 문장 끝. 남은 어휘는 슈더 그 사이에서 내가 순서대로 다 정리를 해서 배열하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문 읽어볼까요? 슈더 강조 구문이요.
这本书, 이 책은 是입니다. 뭐래요? 在书店 서점에서 买的 산 것입니다. 이 책은 서점에서 샀다고 하는 서점, 장소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시험에서 시와 더가 있으면 99%는 무슨 구문? 시더 강조 구문이다. 1%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 시, 수로문이라는 거. 예제가 기네요. 예제를요. 한번 1번만 같이 한번 볼게요. 단어가 지금 몇 개죠? 하나, 둘, 셋, 4개네요. 봤더니 시가 있고 더가 있죠? 우리 어떻게 접근해요? 이거 무슨 구조다? 아, 시더 강조 구문이겠거니? 됐죠? 그러면은 시를 주어 뒤에 넣어주시고 이 더는 문장 끝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남은 어휘가 지금 2개예요. 한 놈이 주어, 한 놈이 시더 사이에 넣어주면 되겠네요. 벌써 50%는 우리가 배열한 거예요. 시가 더가 있으니까 시더 강조 구문이구나 라는 판단이 딱 쓰자마자 우리는 이 문장을 해석도 하지 않았거든요. 어휘를. 그랬는데도 벌써 50% 이상 배열의 느낌을 줬어요. 그쵸? 그러면 주어가 될 만한 거 볼까요? 这位律师, 이 변호사는 딱 봐도 사람 주어 느낌 드네요. 그쵸? 招聘进来, 招聘 채용 进来 들어오다. 채용돼서 들어오다. 채용돼서 들어왔다. 당연히 첫 문장. 일단 주어는 바로 这位律师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그럼 끝났어요. 그쵸? 정답. 这位律师 이 변호사는 是입니다. 뭐요? 去年3月 작년 3월에 招聘进来的 채용돼 오셨습니다. 됐죠? 是的 정확히 위치 배열되어 있죠? 是的 강조구문 자리예요. 그래서 정답은요. 다시 읽어볼게요. 这位律师是去年3月招聘进来的 됐어요, 여러분? 시험에서 우리가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려면 어떻게 푸는지 요령도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은 정말 시험이에요. 그쵸? 우리가 어느 정도의 요령과 어느 정도 여러분이 문제 푸는 스킬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너가 나왔다. 이거 무슨 구문? 시더 강조 구문일 가능성이 99%야. 그러면은 주어를 맨 앞에 두고 그 다음 나머지 더는 맨 끝, 나머지 어휘는 시더 사이에 넣어주면 돼. 하고 배열해보는 것. 아시겠죠? (6일차) 쓰기 2부분 장문 한번 같이 볼게요. 제시 그림을 보니까 도서관 같아요. 그쵸? 책이 쌓여져 있고 노트북도 보이고 있고요. 그쵸? 제시 어휘는 도서관, 도서관이네요.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도서관, 명사 어휘고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어휘 자체가. 그쵸? 그림을 보고서 어떻게든 연관 어휘 생각해 볼게요. 아까 노트북도 있었기 때문에 비즈번电脑, 노트북, 혹은 很多书, 많은 책들, 혹은 还书, 책 반납하다, 借书, 책 빌리다, 这些书, 이런 책들, 시가 들어가 있으면서 책이 많다는 느낌을 줘요. 이런 책들, 이런 뜻으로요. 그럼 우리가 이 도서관이라는 제시 어휘를 사용해서요. 우리가 문장 만들어 볼게요. 어렵지 않게 주술목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도서관, 도서관은 있습니다. 무엇이요? 很多汉语书, 많은 중국어 책이. 그래서 주어 자리에 이렇게 장소가 오게 되면요. 이렇게 앞에 짜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아요. 주어 자리에 장소가 오면 짜이 같은 표현이 받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도서관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 예문도 두 번째 거 읽어볼게요. 他刚才在学校图书馆借了这些书. 이번에는요. 도서관 앞에 어떤 도서관이요? 在学校图书馆, 학교 도서관이라고 조금 더 확장시켰어요. 그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방금 어디서 학교 도서관에서 借了这些书, 이런 많은 책들을 빌렸습니다. 라고 우리가 문장을 어렵지 않게 좀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도서관이라는 어휘를 사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슈더 조금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점점 이제 많은 어법들을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요. 앞에서 배웠던 이제 구조들을 대입해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 많이 해볼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제시 어휘가 도서관이기 때문에요. 나는 책을요. 도서관이라는 장소, 즉 도서관에서 빌렸다는 장소를 한번 강조해서 만들어 볼게요. 단순하게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这些书是在图书馆借的.
해석하면요. 이 책은 강조해서 어디서 빌렸다고요? 도서관에서 빌린 것이야. 조금 더 확장해서 시간의 느낌도 줘볼까요? 这些书是昨天在学校图书馆借的. 해석하면요. 이 책은 어제 도서관에서 빌린 거야. 그쵸? 시간과 장소 느낌을 다 이제 강조성을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제시 어휘에 이렇게 만약에 장소 어휘가 나오면 요런 슈더 강조 구문으로 내가 장소를 한번 강조해 봐야지 라고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슈더 강조 구문으로 많은 문장 만들어 보는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실전 PT 한번 문제 볼게요. 일단 문제 1번 한번 보면요.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슈와 더가 있으면 뭐 99% 무슨 구문? 슈더 강조 구문. 1%는 단순 문장이라 그랬어요. 그쵸? 그럼 무조건 슈와 더가 있으면요. 슈더 강조 구문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해봤는데 의미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 문장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1번 같은 경우는요. 사실 슈와 더가 있지만 슈더 강조 구문이 아닌 1% 단순 문장이에요. 제가 굳이 넣은 이유는 여러분이 한번 분별해서 공부해보시라라고 한번 넣어본 거거든요. 무조건 슈더 강조 구문으로 접근해볼게요. 주어는 이놈이 주어겠죠. 그 다음 슈 넣고 더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면 끝이니까 바로 이놈이 京剧语言 이놈이 바로 중간에 들어가겠네요. 슈더 사이에요. 그쵸? 그럼 정답 맞춰볼게요. 她丈夫 그녀의 남편은 슈입니다. 뭐요? 京剧演员 경극 배우 著名的 저명한 말이 돼요? 그녀의 남편은 입니다. 뭐요? 경극 배우 저명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슈더와 더가 있어서 슈더 강조 구문으로 접근했더니 의미가 안 맞아요. 그럼 얘는요. 슈더 강조 구문이 아닌 거예요. 1% 단순 문장이죠. 어떻게 바꿔주시면 돼요? 她丈夫是著名的京剧演员 됐죠? 그녀의 남편은 저명한 경극 배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 문장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문제 풀라는 거예요. 슈와 더가 있을 때는요. 슈더 강조 구문을 접근을 해보기 99% 그럼 맞게 되겠지만 지금처럼 아닐 경우 1% 그때는 의미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단순 문장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알겠죠? 문제 3번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슈 더 있어요. 슈더 강조 구문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두 어휘 있죠? 지금 딱 봐도 주어는 我孙子, 내 손자는 이게 주어 같아요. 그럼 이놈이 맨 처음, 그리고 다음이 슈, 문장 끝이 더, 그리고 남은 취니엔, 치우티엔이 슈더 사이로 들어가면 되겠죠? 맞춰볼까요? 我孙子是去年秋天出生的 해석하면요. 내 손자는 뭐래요? 작년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언제 태어났다고요? 작년 가을에 태어났다고 하죠? 바로 내 손자가 작년 가을에 태어났다는 시간을 강조하고 있는 슈더 강조 구문이에요. 그쵸? 여러분 일단 슈더 강조 구문은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얘가 어떤 놈인지 아직도 사실 정립되어 있지 않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 그런 구조가 바로 슈더 강조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슈더 강조 구문은 내가 말을 할 때 좀 더 강조성을 주고 싶다. 그때 슈더를 쓰면 된다. 근데 그 강조성을 슈더 사이에 넣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슈더 강조 구문은 슈가 주어 뒤, 더가 문장 끝에 오고 강조성이 그 가운데로 들어간다. 시험에서 슈와 더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있다면 슈더 강조 구문으로 접근을 하면 쉽게 문제가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슈더 강조 구문을 접근해 보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절대 벗어나는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숙지하시는 그대로 잘 적용하는 게 여러분이 해야 할 숙제고 공부입니다.